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 MTV 드라마 더 힐스 20대의 청춘들의 삶과 연애, 사랑, 고민 등을 짜여진 각본 없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리얼리티 드라마로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게다가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미국의 대형 셀럽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인기 보장 프로였습니다. 특히나 여기 있는 주인공 로렌 콘레드의 친구로 등장하는 여기 약간 어두운 머리 색깔의 오드리나 패트리지는 출연 초반부터 이런 육감적인 몸매 그리고 섹시한 눈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사진으로 좀 더 보시면 상당히 섹시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녀는 LA에 살고 있는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배우 지망생들이 그러하듯 계속 오디션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조금씩 모델 활동도 하면서 역량을 넓히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TV쇼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면서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게 되죠. 2008년 그녀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09년 2월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초대될 만큼 정말 명실상부 톱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던 2월 22일 그녀는 고가의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참석을 했고요. 정말 꿈같은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좀 달라졌다 깨림직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집안 곳곳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보석함을 누가 손댄 흔적이 있었고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놀라는 오드리나는 일단 경호업체를 부르게 됩니다. 다행히 침입자가 이 집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각종 보석, 여권, 노트북, 옷까지 해서 약 43,000달러 하나로 약 4천만 원 이상 어치의 물건을 도난당하게 됩니다. 오드리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죠. 그런데 절도를 당한 것은 오드리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와 명예를 얻고 있으며 이런 대저택에 살고 있던 페리스 힐튼, 그녀뿐만 아니라 올랜도 블룸과 미란다 커 부부, 그리고 메간 폭스 부부, 그리고 당대 정말 최고의 인기 배우로 말할 수 있는 린지 로한까지 이런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과 스타들의 집을 포함하여 총 50여 개가 넘는 사람들의 집이 범인들의 타겟이 되었던 거죠. 특히 페리스 힐튼의 집에는 8차례에 걸쳐 침입자가 있었고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서 유유히 달아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연쇄 도난 사건에서 꼬리를 잡게 된 건 오드리나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CCTV였는데요. 오드리나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누가 침입을 했는지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범인들이 이 주인 없는 집안을 막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무장한 남자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남녀 같이 있는 앳된 10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듯 대범하게 부유한 유명 인사들의 집을 턴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가 바로 진행되고 6개월 후에 드디어 체포됩니다. 그런데 이후 밝혀진 이야기들은 미국을 한 번 더 경악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범행에 가담한 사람은 총 7명입니다. 닉 프루고, 엘렉스 스네이어, 다이애나 타마요, 그리고 커트니 에임스, 레이 로페즈, 조니 아자르까지. 그리고 여기엔 조동작 격인 레이첼 리가 있습니다. 레이첼 리, 아시안계 여성이죠. 이 7사람 중에는요, 체포 당시에 2명을 제외하고는 다들 18살 정도의 나이였고요. 2008년 10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약 11개월 정도 동안 부유층 집들을 돌며 300만 달러어치, 하나로는 30억 원이 넘는 옷과 보석 그리고 그림과 현금까지 훔쳐서 달아납니다. 일반 절도범들과 달리요, 이들은 대범하게 자신들이 훔친 물건을 자신을 치장했어요. 그러니까 유명 스타 페리스 힐튼에서 가져온 가방, 옷을 자기가 입고 쓰고
또 남으면 그걸 작물로 시장에 내다 갖다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대 아이들이니까 파티와 클럽을 즐기면서 훔친 현금을 흥청망청 썼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을 마치 원래 내가 누리던 삶인 것처럼 사진을 찍었고 SNS에 올리면서 10대들에겐 이미 유명한 셀럽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원래 가난해서 절도를 하게 된 걸까요? 레이첼 리, 그리고 닉 프루고, 알렉스 스네이어, 다이애나 타마요, 이들은 LA 부유층 자녀들이 주로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이 네 사람은 여기 있는 레이첼 리를 중심으로 가까워졌는데, 레이첼 리는 이정현이란 이름의 한국계 학생으로 평소 패션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고요. 특히 셀럽들, 유명인사들의 삶을 무척이나 동경했다고 하죠. 이 네 사람은 분명 부족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었지만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던 차에 재미삼아 길가에 세워진 차에서 현금을 훔치는 좀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질에 재미를 알아간 것 같아요. 그렇게 소소하게 자신의 무력을 채우던 이들이 점점 절도의 규모를 키워가게 됩니다. 어느 날 SNS를 통해 페리스 힐튼이 파리로 휴가를 갔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들은 즉흥적으로 범행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레이첼과 닉, 이 두 사람은 유명인들의 그 집을 소개하는 부동산 웹사이트를 보고 페리스 힐튼의 주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곧장 범행을 진행하게 되죠. 일단 집 앞에 갔어요. 그리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담을 넘고는 집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키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담을 넘었다는 건 그런 큰 대저택에는 앞에 이제 정문이 있잖아요. 정문을 타고 넘어와서 건물 안에 들어가려고 키를 찾는 순간, 이곳은 페리스 힐튼이 사는 약 4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4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저택의 하우스인데, 놀랍게도 키는 문 앞에 있는 카페트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이 절도를 하러 들어갔을 때 키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문이 잠겨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페리스 힐튼의 대저택에 침입한 이 두 사람은 쇼핑하듯 안을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고요. 현금까지 훔쳐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휴가에서 돌아온 페리스 힐튼은 뭔가 집안에서 없어졌다라는 걸 알아채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워낙 그녀가 상속녀이고 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고가의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몰랐을 수도 있죠. 바쁘다 보니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첫 범행이 이렇게 성공합니다. 너무도 쉽게요. 심지어 신고도 당하지 않으니 이들은 이때부터 더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스타들의 SNS를 염탐하면서 집이 비는 때를 알아냈고요. 이후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거대한 스타들의 저택 경비는요, 이상하게도 대부분 CCTV가 전부였어요. 문도 열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간혹 문이 잠겨져 있는 경우에는 뒤에 가서 보면 뒷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도 허술한 경비에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이 무서운, 이게 얼마나 절도가 무서운 일인지 이들이 점점 자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손쉽게 풀려가니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절도 전에 리더격인 레이첼이 야, 오늘 쇼핑이나 하러 가자 라고 이 도난에 대해서 표현할 정도였다고 해요. 레이첼은 게다가 자신의 열쇠고리에다가 페리스 힐튼의 집 키를 같이 걸어두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스타의 물건을 입어보고 가지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유명인사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훔친 돈으로 유명인들이 자주 가는 클럽을 가고 술을 마시고 불법 약물을 하고 그러다가 유명인사를 실제로 만나서 친분을 쌓기도 했어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실제로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도 하는 우스운 가십거리를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오드리나 집을 털다가 이 CCTV에 얼굴이 찍혔고 오드리나와 함께 유명한 배우였던 린지 로한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CCTV에 가장 선명하게 찍힌 닉 프루고가 가장 먼저 체포됩니다. 이후 경찰은요, 닉의 SNS를 토대로 나머지 6명의 범인까지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체포 이후 법정에선 이들의 모습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7명의 절도범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고자 재판대에 올라갔죠. 하지만 그렇게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닉 프루고만이 재판 내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이 한국계 여자 레이첼과 그 옆에 있는 네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을 하는 이 재판장에 평소 자신이 동경하던 그리고 자기가 집을 턴 그 유명 인사들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출두를 하는 것을 보면서 와,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이런 재판장에 같이 서게 되네 라는 모습에 오히려 흥분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이 네이어스는 린지 로한의 집에서 훔친 목걸이를 자신이 직접 차고 재판에 출두하면서 더 큰 이슈가 되었고요. 이게 참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뇌가 없는 건지 한 인터뷰에서요, 자신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훗날에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은 미국 사회를 한 번 더 놀라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결국 모든 범행을 주도했던 레이첼 리 그리고 닉 프루고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이어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 60만 달러와 함께 180일의 징역과 집행유예 3년, 그 나머지 친구들은 집행유예 3년과 60일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요. 마약을 판매했던 혐의로 아자르는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참으로도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영화 블링링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분명 범죄 행위인데 마치 그저 셀럽의 삶을 동경한 어린 소년 소녀의 비행 정도로만 영화 속에서 가볍게 다뤄지면서 영화는 더 큰 비난을 받게 되죠. 사실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건 레이첼 리입니다. 물론 그녀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게다가 그녀가 리더였고요. 레이첼 리에 관련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체포해서 신문하던 경찰이 자백을 받으려고 당신이 집을 턴 그 피해자들, 유명인들의 증언을 내가 다 이미 확보했고 CCTV를 다 확보했다 라고 말하니 레이첼 리가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린지 로한은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절 아나요? 어린 나이에 절도를 저질러 놓고도 그저 유명인사가 자신을 알아봐 주는데 집착했던 그녀. 레이첼과 일당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토요 미스테리, 철없는 아이들의 절도, 디바제시카였습니다.